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에서 심학고등학교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송승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8월 22일입니다. 정확히 2학기 중간고사가요. 5주 남아 있습니다. 35일 남아 있는데요. 우리 심학고 친구들 체계적인 플랜 하에 시험 5주 전, 3주 전, 2주 전, 시험 전날에는 뭘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학습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아직 갈팡질팡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신지요? 혹시 후자라면 조금 제가 오늘 들을 2학기 영어 내신 커리큘럼 조금 잘 들으시고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짜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적으로 8주, 7주를 잡고서 내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이하게 이번 내신 기간 5주 남아있는 내신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기보다 좀 더 정보가 풍부한 8주 커리큘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임라인에 맞춰서 뭘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교과서 우리 학생들이 한 시험에 들어가서 이해해야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이 두 개에서 세 과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외부 지문은 5개에서 8개, 또 모의고사는 6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 출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읽고 이해해야 되는 지문의 양을 교과서에 맞춰서 환산을 했을 때 한 6개에서 7개 과 정도 분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분량을 한 컴 한글 10포인트 글씨 크기로 맞춰서 옮겼을 때 페이지가 빼곡빼곡하게 8장에서 10장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시험 5주 남았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플랜 짜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8주에서 4주 정도 남았을 때 우선 먼저 결론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를 좀 빨리 끝내주셔야 돼요. 교과서를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회독, 2회독, 3회독을 목표로 해서 교과서를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빠르게 1회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 외부 지문과 모의고사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교과서의 영어 지문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왔을 때 그 번역해놓은 그 한글만 읽었을 때 초등학교 2, 3학년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예요.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도 이해가 되는 게 교과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면 나중에 모의고사와 외부지문 진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교과서를 치고 나가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빠르게 빨리빨리 이해될 수 있도록 한글 수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정확하게 2회독이라고 써놨는데 선생님들께서 시험에 출제할 만한 문장들 혹은 어법들 위주로 다시 한번 학습을 하게 되고요. 3회독을 진행하게 될 때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교과서의 내용과 모의고사의 내용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야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드립다 100문제, 200문제 주면서 문제 풀으라고 하는 거는 이해도 안 된 채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8주에서 6주 동안 교과서 한글 수업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한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승전결 흐름 이해하게 되고요. 주제 파악, 전개 방식, 전환 지점, 결론 의도 파악 진행하게 되고요. 보시는 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제가 직접 제작한 교과서 진도 교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승전결로 내용 이해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주 쉽게 해놨습니다. 누구나 읽어도 아 이런 글이구나, 이런 글이 여기서 이런 글이 나오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교과서의 내용 이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대다수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그 내용 일치 불일치의 선지가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길게 나오는 선지를
시간 안에 빨리 풀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8주에서 7주 정도는 이제 내용 위주로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를 했다라면 6주에서 4주 2회독이 진행될 때는 어려운 문장 구조와 어법을 정확히 분석, 반복 학습하여 완벽하게 이해한다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교재 잠깐 봐주시면 교과서에 실린 문장들인데 학생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문장들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일일이 문장 최소 의미 단위로 끊어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구조 파악하는데 절반의 시간은 조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을 4주에서 3주 정도 남겨놓고서는 문제풀이의 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 파악과 문장 구조 파악을 완전히 흡수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해야 학습 효과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100문제, 200문제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주에서 3주 정도 사이에서는 문제풀이 양을 늘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어휘 정리를 하게 됩니다. 동의어, 반의어, 다의어, 혼동어 위주로 다시 한번 교과서의 어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요.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제가 직접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는 내신 단어장인데요. 보시면은 단어 하나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어를 1대1로 외우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어를 1대1로 외우는 거는 그냥 그 당일날 보는 쪽지 시험을 위해서 암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단어를 2~3개씩 뭉쳐서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해서 그 통째로 암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했을 때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고요. 이 명사구 뒤에는, 이 덩어리 뒤에는 그 덩어리가 나올 거야. 그 덩어리 뒤에는 이 덩어리가 나왔지 라고 흐름을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익힐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단어 하나하나 1대1로 외웠을 때보다 단어들을 모아서 외웠을 때 암기의 지속력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8주에서 4주까지 앞에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내용 이해를 시작으로 해서 중요한 문장 구조 파악, 어법 분석한 후에 다시 한번 어휘 정리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빠르게 교과서를 끝내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모의고사 때문에 그러는데요. 모의고사가 시험 3주 전에 진행되게 됩니다. 시험 3주 전에 진행되는데 이 3주 안에 모의고사와 외부 지문을 같이 다뤄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교과서도 끝내놓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험 범위가 생긴다라는 그 사실, 교과서 범위를 빠르게 정확하게 끝내야 되는 이유가 시험 범위가 남아있는 심리적 압박과 어려운 내용의 모의고사와 외부 지문을 학습해야 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과 마지막 복습, 실전 대비 시간 확보를 위해서 교과서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주와 3주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모의고사와 외부 지문에 집중을 가해야 되는데요.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 앞에서 교과서와 진행했을 때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3주를 남기고서는 자체적인 시험, 저의 지필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교과서를 끝내놨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만져주지 않으면 또 까먹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체 지필평가의 난이도는 난이도 중상으로 맞추고 있고요. 문제 유형과 순서, 배점 동일하게 선지 구성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주를 남겨놓고서는 서술형과 다지기, 개인별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학생마다 부족했던 점 보충을 하게 되고요. 최종 정리 8시간과 플러스 시험 당일날 1시간 직보를 통해서 마지막 다지기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에 맞춰서 따박따박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선지 해석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10중에 9은요. 내용 다 알고 들어갔어요. 선생님 문법도 다 알고 문장 구조도 파악도 다 알고 나 해석 다 할 줄 아는데 선지 해석이 안 돼서 틀렸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선지 5개 중에 해석이 안 되는 게 도대체 몇 개야? 학생이 대답해요. 선지 5개 중에 2~3개가 해석이 안 돼요. 미친 거죠. 선지 5개 중에 2~3개가 안 된다는 거 절반 버리고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나머지 1~2개만 해석이 되는 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학생들에게 매 문제는 로또일 겁니다. 이 선지 해석이 안 돼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저번 시험에서도 그랬고 내용 일치 불일치 내용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지 해석 필수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선지 해석이 안 돼서 틀렸어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저는 기본기가 부족합니다 라고 들립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학고등학교에서 이 기본기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단순합니다. 어휘와 어법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 강사들이 똑같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닥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닥치고 암기하셔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보다 아이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있는 학원 강사로서 이 닥치고 암기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게 어느 시기부터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선지 독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365 DTD라는 프로그램 주간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배포해서 매 주마다 풀리고 있습니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DTD 안에 들어가 있는 학습 목표를 보면 학생들이 뭘 훈련하게 되냐면 끊어읽기와 연결하기와 천리안 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끊어읽기 먼저 보시면은 선지 독해를 위해서는 그 길고 긴 그 문장을 최소 의미 단위로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끊어져 있는 덩어리를 연결을 해서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끊어읽기와 연결하기를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은 첫 번째 2~3문장만 보더라도 이 글이 무슨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가 환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저는 그냥 천리안 눈을 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좀 많이 하게 되면 비로소 큰 숲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5 DTD 프로그램 안에서 끊어 읽고 연결해서 정확한 독해를 위한 훈련 진행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학고등학교의 내신 영어는 송승한 선생님이 마침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